월 매출 1,800에 순수익이 800 가까이 나왔어요. 서로동 고시원 같은 경우는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네. 생각만 해도. 네. 2,200만 원에서 2,300만 원까지 나왔고 거기는 올 원룸당 47이에요. 순수익이 1,100만 원까지 나왔어요. 저는 방배동 내방역이랑 강동구 천호동에서 고시원 두 곳을 운영하고 있는 네. 이원장이라고 하고요. 네. 저는 1원동에 살고 있고 6학년 정우 엄마이기도 합니다. 아, 예. 방송을 여러 번 출연하시는데 왜 이렇게 쑥스러워하십니까? 되게 카메라는 네. 참 울렁증이 있는 것 같아요. 네. 4층 건물에 4층 130평이에요. 와. 130평에 방 42개와 주방, 세탁실 다 한 층에 있어서 제가 오르락 내리락 할 때는 쓰레기가 네. 버릴 때 한 번만 오르락 내리락 하고 네. 그렇게 계단을 많이 오르지 않아서 저는 저 여기서 고시원 생활처럼 제 밥통 있고요. 라면 포트 있고요. 삼분가루도 있고 컵밥도 있고 전 제가 배고플 때 저 이렇게 고시원 생활 하는 것처럼 생활을 하고 있어요. 고시원에서 생활 해보셨어요? 고시원을 운영을 하면서 네. 고시원 입주자분들의 생활을 많이 닮아가고 있어요. 상주도 하시고 계신 거예요? 상주는 하진 네. 않지만 제가 보통 한 곳에서 네. 서너 시간 정도 있는데 길어질 땐 6시간 이렇게 있었던 적도 있어요. 어떻게 시작을 하는지가 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네. 제가 전공이 피아노인데요. 아, 피아노. 코로나 시대 이전에 네. 정말 잘 나가는 연주자였고 레슨도 정말 바빴어요. 팬데믹 현상이 갑자기 왔잖아요. 정말 순식간에 올스톱이 된 거예요.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서 TV 보고 유튜브 보고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저에게 들어온 한 영상이 있었어요. 어떤 40대 주부가 저랑 비슷한 연령대의 주부가 고시원 창업으로 성공한 이야기로 올라온 영상을 보고 큰 깨달음을 얻었고 보자마자 바로 행동으로 옮겼어요. 남편의 도움으로 이렇게 훌륭하게 운영을 할 수 있었어요. 저희 남편이 없으면 사실 혼자서는 잘 못할 것 같았어요. 어떤 도움을 주시는지. 일단 시설 쪽에서 도배 장판은 그냥 기본으로 하고요. 네네네. 뭐 곰팡이 제거 그리고 CCTV도 설치하고 최근에는 비가 오잖아요. 옥상 방수 작업도 하고 그러니까 인건비가 드는 거를 남편이 다 해결을 해서 너무너무 편하고 고시원은 시설 관리가 80%거든요. 근데 인건비 지출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인건비 지출을 많이 절약을 하고 있어요. 남편 덕분에. 관련된 일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은 전혀 그런 쪽으로 관련된 건 아니고 고시원을 하면서 남편의 능력을 발견했어요. 부부 관계가 아주 굉장히 또 고시원을 좋으신 것 하면서 더 같아요. 좋아졌어요. 진짜요? 네. 그 전에 혹시 또 다른 사업이나 이런 일들은 안 하셨어요? 아니에요. 저는 고시원이 처음이고요. 네. 저는 절대 피아노 학원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피아노 레슨을 했지 저희 집에 오거나 제가 집으로 가거나 사업자 등록증은 고시원이 처음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훌륭하게 잘 운영을 할지 몰랐어요. 어떻게 생긴 건지 좀 보여줄 수 있을지. 네, 보여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고시원이라고 하면 네. 사용하시는 연령대나 이런 분들은 어떤 분들이? 정말 다양해요. 고3부터 제가 인수하기 전에는 72세도 계셨어요. 지금도 계세요. 그분은 제가 항상 CCTV를 보면서 흘러시잖아요. 방에서 무슨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항상 CCTV를 이렇게 보고 있어요. 늘 고시원을 하면서 CCTV는 정말 자주 보고 있어요. 빈방 보여드릴게요. 네네네. 이 방은 아직 공사 중인데요. 네. 유리문이 없어요. 오. 근데 5년 전에 이런 상태에서 입주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당장 방을 옮겨드렸어요. 이 유리문은 주문 제작을 했고 유리문을 부착하는 대로 이 방은 손님을 받은 거예요. 공간이 여기 몇 평 정도가 되는 건가요? 2평. 네. 와. 제가 이 냉장고를 냉동 기능이 있는 걸로 한 이유가 네네. 20, 30대 분들이 본가에서 어머님들께서 음식을 많이 보내주세요. 그래서 냉동 기능이 있는 냉장고를 원하셨고 여성분들 닭가슴살 정말 잘 드시더라고요. 냉동 보관을 원하셔서 저희는 주방에 공용 냉장고가 없어요. 공용 냉장고는 자칫 잘못하면 음식물 쓰레기 창고가 되거든요. 그럴 수 있죠. 과감하게 인수할 때마다 저는 공용 냉장고는 치우고 있어요. 방 구성을 할 때 네. 가장 중요하게 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도배장판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잖아요. 도배장판. 도배장판이 가장 중요하고 일단 침대. 허리 아프면 안 되니까 그래서 침대 중요하고 근데 사실 방 크기가 가장 중요해요. 그런데 서울시내 고시원에서 신축 고시원 말고 일반 구축 고시원 중에서 방이 큰 고시원이 정말 드물어요. 그래서 저는 고시원을 임장할 때 방 크기를 가장
처음으로 본 방 거예요. 크기. 그럼 요 정도 2평 정도 되는 고시원은 일반적인 건가요? 아니면 좀 작은 편에 속하는 건가요? 일반적인 일반적인 거다. 2평 정도가 음. 그냥 뭐 평균이고 3평부터 좀 크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1평은 네, 좀 작은 편이에요. 아, 1평은 좋다. 신기하죠? 네. 전 처음 들어가시죠? 저는 처음 들어왔습니다. 시설은 네. 평범해요. 뭐 그렇게 음. 막 좋은 건 아닌데 그냥 이런 도배 같은 거 다시 새로 한 거고 바닥도 다시 새로 한 거예요. 네네. 네, 그냥 깨끗하게만 시설 관리를 하고 있어요. 고시원 같은 경우는 단기간도 입주가 가능한 건가요? 최소 거주 기간은 1개월인데요. 1개월. 그게 고시원마다 또 달라요. 2주를 받는 경우도 있고 여기 방배동 고시원은 최소 거주 기간은 1개월인데 철호동 같은 경우는 최소 거주 기간 3개월이에요. 아, 3개월. 왜냐하면 네. 거기는 장기 입주자분들도 많고 일단 만신이고 그래서 고시원마다 최소 거주 기간은 다 다를 거예요. 아, 다르다. 디자인이나 이런 인테리어 같은 경우가 원래 되어 있던 게 아니고 직접적으로 다 하신 건가요? 원래 이렇게 되어 있었고요. 원래 되어 있었고. 손댄 부분은 하나에 여기 원래 널빤지 책상이 있고 냉장고가 안에 들어가 있었는데 네네. 널빤지를 철거하고 이케아에서 조그만 소형 책상을 산 거고 공간이 협소하니까 네네. 의자도 이렇게 접어서 저기요. 방이 협소하다 보니까 작은 걸로 구매를 했어요. 미니룸방 보여드릴게요. 미니룸방? 네, 알겠습니다. 가시죠. 2평 정도 되면 평균적으로 뭐 월세나 이런 것들이 얼마 정도라고 보면 되나요? 이 방은 욕실 화장실 있고 네. 창문이 있는 경우에는 네. 45만 원을 45만 원. 지금 보여드릴 미니룸방은 네. 창문이 내창방이고 욕실 화장실이 없는 미니룸은 35만 원을 받고 있어요. 35만 원. 이거는 네네. 아직 침대가 없어요. 왜냐면 그러네요. 침대가 너무 허름하고 낡고 스프링이 조금 튀어나와서 제가 버려버렸어요. 그래서 침대를 주문한 상태이고요. 네네. 여기는 아까랑 똑같은데 침대 있고 똑같은데 창문하고 욕실 차이네요. 뭐 장롱 하나씩 다 있고 네네. 냉장고, 책상 뭐 다 있는데 창문, 창문도 없고 욕실. 없고. 여기가 한 1.5평. 씻는 거는 공용 화장실에서 공용 화장실. 씻으시는 거고. 네. 공용 화장실은 네. 총 4개인데요. 남성 칸 3칸, 네. 여성분 1칸 이렇게 있어요. 여성 전용 전용. 공용 화장실인데 전등을 켜면 네네네. 비데가 불이 들어와요. 샤워는 샤워는 여기서 할 수 있어요. 같이 여기서 문 하고. 뒤에 가렸는데 그러네요. 세면대가 또 있네요. 네. 주방이 따로 있네요, 그죠? 기본적으로 네. 밥은 여기 있는데 갓 지은 밥을 드시고 싶으신 분을 위해서 네네. 소형 밥솥이 있고 여기 쌀은 여기 있고요. 이런 것들은 다 무료인가요? 그래요? 무료로 제공하는 부분들은 이제 원장님들에 따라 달라요. 꼭 라면을 제공을 안 해주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저희는 그냥 제공해 드리고 있고 근데 저는 빡빡 넣는 편이에요. 저런 거를 많이 먹으면 어떡해요? 더 꽉꽉 튀어나와요. 이런 비용들도 많이 들어가겠네요. 라면은 많이 안 드세요. 한 박스에 22,000원인데 그래봤자 5박스도 안 드세요. 10만 원밖에 안 들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는 반만큼 많이 드시는 게 커피. 그거랑 원두커피. 그리고 이제 아이스 아메리카노 드시라고 제빙기 이거 최근에 구매했어요. 최근에. 진짜 좋아하세요. 진짜 좋아하시네요. 네, 그리고 김치 냉장고에 김치 있고. 김치 이런 것들도 직접적으로 다. 이거는 제가 구매하는 건데 구매해서 채워놓고 있어요. 와, 이런 비용들이 엄청 많이 나갈 것 같은데. 아니요, 저 총 비품의 양은 방음값이에요. 방음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비품 지출은 크지 않아요. 가장 큰 비품이 뭐냐면 여름에 전기세, 겨울에 가스보일러. 그래서 저는 더워도 계속 틀어요. 여름에 그냥 150만 원 생각하고 있고 지난달 겨울에 가스 비용은 130만 원, 140만 원 나왔었어요. 그냥 더워요, 원장님 더워요, 원장님 너무 추워요 이런 거보다 그냥 민원 없이 제가 그냥 비용이 들더라도 빵빵하게 틀고 있고 그냥 비품값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신축 고시원은 뭔가 좀 다른가요? 그럼요. 건축법이 달라져서 고시원을 꼭 9제곱 이상, 방은 9제곱 이상 해야 되고 꼭 내창방 안 되고 꼭 외창방 되고 그렇기 때문에 방 크기가 9제곱 이상이어야 되기 때문에 방 개수가 많이 나올수록 이게 방도 만약에 신축을 한다 그러면 한 25개도 안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구축이기 때문에 자신있게 그냥 유지하고 운영하고 있어요. 운영을 하다 보면은 사건 사고나 에피소드들 이런 것들 좀 있을 것 같은데 강아지를 키우는 고시원 입주자도 계셨고 그분 내보내기 정말 힘들었어요. 고시원은 단점이 딱 하나 있는 게 내가 진상 고객이 있어도 절대로 내보낼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잘 구슬려서
권고 퇴실을 해야지 강제 퇴실이 안 돼요. 명도 소송이라는 게 있지만 네네. 비용도 많이 들고 6개월에서 8개월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명도 소송은 고시원에서 그렇게 합당한 퇴실 방법은 아니고 그래서 강아지 키우는 그 입주자분 내보내기가 정말 힘들었고 쓰레기를 가득 있어서 그 쓰레기를 한번 치워줬어요. 근데 또 쓰레기방을 만들어서 그러면 또 잘 부슬려서 내보내고 네. 고독사도 있었거든요. 아 진짜요? 이 여름에 일주일 부패된 시신. 지금 물론 양도한 고시원이고 2년 지났으니까 말씀드릴 수 있는데 네네. 자살을 하신 것 같은데 네. 무더운 여름에 네네. 나쁜 냄새가 나서 저는 처음에 주방에서 누가 무슨 음식 냄새인 줄 알았는데 어떻게 발견을 했어요. 근데 정말 내가 이 고시원을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정말 잘 다독여줬고 남편이랑 대화를 정말 많이 했어요. 남편도 되게 힘들었을 텐데 저를 많이 위로해 주더라고요. 고시원 특수 청소라는 게 있어요. 특수 청소라는 걸 처음 해봤고 일단 그 방에 냄새를 빼려면 2개월을 비워놔야 되고 그런 정말 최고의 힘든 일을 경험을 해봤어요. 창업 비용이나 이런 것들 좀 궁금하거든요. 창업 비용이 고시원마다 다 달라요. 고시원 타입마다 다르고 양도하시려는 매도하시려는 고시원 이전 원장님에 따라 또 다른데 제가 평균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혼합형 고시원을 창업하고 싶으신 분들은 평균 2억 정도를 가지고 계시면 되고요. 올 원룸형 고시원을 창업하시고 싶으시면 3억 정도 가지고 계시면 되고요. 신축 고시원을 생각하고 계신다면 평균 4억 정도 예상하시면 됩니다. 신축 고시원을 하실 분들은 꼭 건물주 월세가 저렴한 곳을 들어가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사하는 기간 내에도 건물주 월세를 계속 내야 되거든요. 건물주 월세도 굉장히 중요해요. 정말 운 좋게도 그냥 1억대로 창업을 했어요. 인테리어 비용도 업체 인테리어를 쓰지 않고 다 셀프 인테리어를 했어요. 이런 것도 시트지만 사서 붙인 거예요. 네네. 혼자비도 재료만 사서 네네네네. 한 거예요. 셀프 인테리어. 셀프 인테리어 비용은 거의 들지 않아요. 저렴한 매물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저렴한 매물도 저렴한 이유가 있어요. 허름하고 정말 상태가 안 좋았거든요. 이거를 업시키기 위해서 밸류업을 하기 위해서 정말 저희 진짜 매일매일 나왔고요. 하루에 6시간 막 이렇게 정말 정성과 노고가 담겨있죠. 매물들을 좀 구할 때 좀 고려를 좀 많이 하신 부분들이 좀 있을까요? 첫 번째로 보는 건 방 크기예요. 방 크기. 근데 이 역세권도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정말 입주자들이 원하는 스타일도 어떤 분은 꼭 역세권을 원하시는 분도 계시고 교통이 좋아야 된다. 그리고 어떤 분은 방인 크기를 중요시한 분도 계세요. 그래서 제가 입주 소개를 하면서 그래서 저도 이 성향을 알게 됐어요. 좋은 고시원 매물을 찾는 걸 입주자들의 성향을 보고 알았어요. 저 교통이 좋아서 여기 선택했어요. 여기 방이 넓어서 선택했어요. 그래서 입주자들의 성향을 보고 매물을 고르는 그 기준도 세우게 되었어요. 수입이나 이런 것들, 매출과 이런 것들을 공개하실 수 있는지. 그럼요. 저 고시원 통해서 돈 많이 벌어서 그냥 공개할 수 있는데 이번역 고시원 같은 경우는 4월에 그때 난방도 안 하고 전기세 에어컨도 안 뜰 때는 월 매출 1,800에 순수익이 800 가까이 나왔어요. 서로동 고시원 같은 경우는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네. 생각만 해도. 2,200만 원에서 2,300만 원까지 나왔고 거기는 올 원룸형 47이에요. 순수익이 1,100만 원까지 나왔어요. 마케팅이나 홍보 같은 거가 또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혹시 하시는지? 무료 포스팅, 네이버, 블로그 전 주 1회 올려요. 일주일 동안 제가 청소한 거 청소하기 전 사진 찍고 청소한 다음 사진 찍고 그런 식으로 제가 고시원을 관리하는 모습 사진들을 모아서 일주일 동안 모은 걸 블로그 포스팅을 하고 있어요. 지금 내방역 고시원 하면 제가 올린 블로그가 상위 광고를 따로 안 하셨는데 그죠? 맞아요. 무료 광고고 유료 광고도 물론 필요해요. 고방하고 있고 루멘스페이스도 하고 있어요. 제가 고시원 운영으로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매일매일 나와서 청소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입주자분들, 입주를 원하시는 분들께 친절하게 한 것밖에 없고 그리고 입주민들 민원도 신속하고 빠르게 처리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깨끗하고 친절하고
민원 신속하게 해결하고 그거 한 거밖에 없어요. 마지막으로 문스테이 홍보를 할 수 있는 시간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희 문스테이 내방역점은 지하철 7호선 내방역 1분 거리고요. 맞아요. 저 원장 부부가 직접 그것도 매일매일 하루도 거르지 않고 명절 추석 구정에도 빠지지 않고 매일매일 나와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초역세권에 원장 부부가 매일매일 직접 관리하는 깨끗한 곳이었습니다. 뚜저스 TV 정말 곧 100만 구독자 금방 될 거예요.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